지금도 이 영상을 보면서 저와 똑같이 20대 30대를 교회와 이 기독교 이 한국교회의 건설과 교회의 안에서의 논리로 모든 자기의 시간을 다 보내는 청년들이 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거기를 전 중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설령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시간 일요일 1호 책방입니다. 저는 용도사입니다. 오늘은 자기계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아마 공감 가실 거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강추하고 싶어요. 동기부여 뒤집기라는 채널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채널은 초창기부터 봤거든요. 근데 1호 책방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꾸준하게 담고 있어서 너무 저는 리스펙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걸 통해 가지고 동기부여 뒤집기님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진심으로 정말 응원하고 존경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채널 소개를 읽어볼게요. 동기부여, 성공파리, 성공포르노, 끌어당김의 법칙 등을 비판하고 그 유해성을 알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 3년 정도 됐고 맨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집중적으로 이제 실제로 성공팔이라든지 성공포르노 같은 그 굉장히 좀 센 단어죠. 끌어당김의 법칙을 선전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영상을 다루고 있는 논쟁적인 채널이에요. 구독자는 한 7만 명 정도 되고 가장 인기 영상이 딱 한 가지, 유해한 지식사업의 선두주자 자청의 과장된 권위와 그 실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3만 회. 그 다음으로 켈리 최애 과장과 모순, 갓생 비즈니스의 유해성과 그 특징, 뭐 국민 멘토 김미경의 실망스러운 행보와 비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걸 좀 다뤘으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청의 협박과 그동안 나에게 가해진 범죄들이라는 영상이 지금 오늘 촬영일 기준 10일 전에 올렸고 그게 14만 회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의 영상은 자청의 영상 삭제 시도와 실패, 과시된 이미지와 그 실체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청이라는 인물이 뭐 작가이기도 하고 요즘에 거의 젊은 MZ세대의 자기계발의 구루 같은 인물이죠. 책도 사실 굉장히 베스트셀러고요. 역행자 아예. 근데 이 동기부여 뒤집기에서 그 자청을 비판적으로 다루니까 자청이 개인적인 메일도 보내고 여러 가지 그런 법적으로 좀 문제된 시도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기부여 뒤집기 운영자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 영상을 다 만들었어요. 법적인 지금 논쟁과 고소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 제 개인적인 좀 소회를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기계발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계발의 역사, 자기계발 서적들을 전체적으로 훑는 책들을 저는 쭉 이제 읽다 보니 자기계발이라는 것이 미국이라는 어떤 특정 어떤 세대에서 이 산업화 세대에서 일어난 굉장히 하나의 시대의 흐름인 거고 그 시대 유행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아무래도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 신학은 인문학의 맥락에서 신학을 공부하려면 철학을 공부해야 되고요. 철학을 공부하려면은 비판적 사고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자기계발 같은 책은 저는 솔직히 되게 좀 조롱하고 자기계발을 읽는 사람들을 저는 되게 폄하하고 판단했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근데 저한테 큰일이 발생했죠. 제가 잡체인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험 설계사로서 보험을 판매하고 세일즈를 하는, 국내에서는 좀 인식이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영업을 하는 영업인으로서 이 자기계발이라는 것이 필요한 업에 제가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즈라는 직업은요, 셀러리맨과 다르게 세일즈맨은 자기계발과 멘탈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제가 좀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한 게 그 전에 막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자기계발만 올리는 사람들 내가 속으로 되게 흉보고 깔보고 저 정도 수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참 되게 잘못된 생각이구나라고 스스로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댓글 단거나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계발을 완전히 비판적인 이제 그냥 차단이었는데 이제는 건설적 수용으로 좀 받아들여요. 그리고 큰 틀에서 인문학의 맥락에서 좀 받아들입니다. 왜냐? 결국 성공을 할 때 성공시키는 거는 저는 여전히 자기계발을 생각하진 않아요. 성공은 저는 일단 첫 번째,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가 정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정한 성공? 물론 저는 지금은 물질적인 성공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돈과 성공 그리고 자기계발 이런 것들을 거의 저는 폄하했었어요. 그리고 다 무시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삶이 굉장히 극단적인 어려움에 빠졌었고요. 지금은 저는 돈 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성공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이 반드시
물질적인 풍요에만 갇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필수 기반이라는 것에는 저는 인정합니다. 그 제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전에는 물질적인 기반 전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 그게 절대 아니고요. 물질적인 기반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 성공에 대한 책, 돈 모으는 법, 돈 버는 법, 세일즈, 자기개발 이런 책들 저 다 봅니다. 예, 그리고 투자에 대한 것도 봐요. 물론 뭐 투자에 대한 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자기개발이라는 맥락의 책들을 인문학이라는 큰 틀에서 저는 수용하고 많이 읽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한 2년 전에 잠깐 멈추기 전에도 그런 자기개발 책 소개를 좀 했었던 것을 저 기억해요. 그래서 돈의 속성도 제가 추천했었고요. 앞으로 더 추천할 책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추천할 때는 늘 항상 자기개발의 맥락으로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비판적인 것도 좀 비판할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누군가를 악마화하지 않고 벌어진 상황에 대한 비판을 하는 차원에서 이 동기부여 뒤집기 이 채널에서 진행하는 것에 저는 앞으로도 지금과 비슷한 결이라면은 저는 좀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예, 뭐 저는 뭐 작은 채널이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기부여 뒤집기 운영자분이 뭐 법적인 분쟁과 소송에 걸려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신 것 같은데 잘 해결되길 바라고 뭐 또 어떤 다른 분쟁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는 자청 책도 읽었고요. 자청 책과 자청이 이 동기부여 뒤집기의 한 행위는 전 좀 별개로 보긴 해요. 자청의 역행자라는 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도움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입장도 좀 나름대로 제가 좋게 보자면 균형이 생긴 거고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에 좀 타협을 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떳떳하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올렸던 제가 이제 그 전에 다뤘던 책들은 주로 자기개발 부분과 이 동기부여 이런 부분은 거의 이제 삭제를 했었고요. 물론 앞으로도 저는 성공 포로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당연히 저도 비판하고 당연히 좀 조심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경계할 겁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이런 제가 균형을 갖게 된 핵심적인 이제 지점이 뭐냐면 기독교 리더들의 책을 읽을 바에는 자기개발 서적을 읽는 게 낫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속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왜냐면 제가 얼마나 신학적인 어떤 기독교 리더들의 책들 그리고 그분들의 막 좋은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고요. 그분들의 콘텐츠를 저는 홍보하는 일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이 세대 차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개발을 비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맞아 저런 진짜 비판적인 이야기 이런 신학적인 날선 이야기가 거기에만 제가 매몰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 제 삶은 완전히 경제적인 어떤 금융 정보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몰랐고 완전히 제 삶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 그분들은 쉽게 말하면 자기 살 준비 다 된 거예요. 노후 준비 다 되고 뭐 연금 나오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뭐 좋은 교수 자리 다 있고요. 책도 사실 베스트셀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상황에 걱정할 게 전혀 아니고 그 사람들의 기독교 리더들을 따르고 나서 한 10년, 15년 지나고 나서 저를 보니까 정말 속된 말로 빈털터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게 현타가 오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반추하고 나서 보니 만약에 10년 전, 15년 전에 용도사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차라리 자기 개발을 읽고 기독교 리더를 잊지 말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정말로 속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독교 리더들에서 오히려 굉장히 좀 저는 날석에 비판적입니다.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 또 다 욕조물 버리면서 아기 버리듯이 제가 다 버리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도 이 영상을 보면서 저와 똑같이 20대 30대를 교회와 이 기독교 이 한국교회의 건설과 교회의 안에서의 논리로 모든 자기의 시간을 다 보내는 청년들이 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거기를 전 중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설령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저의 20대와 30대에 저는 이제 벌써 40대 초반이거든요. 그 시간이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시간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한 시간이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정말 허비한 시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분한테는 이 이야기가 전달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교회 예배당에서 정말 안 해본 봉사가 없고요. 안 해본 헌신이 없고 그 장의자 혹시 아세요? 지금은 장의자 없죠? 장의자에서 잠자고 철야 예배하고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다니던 회사 이제 뭐 잘리더라도 뭐 여름 성경학교 교회 수련회 봉사하고 뭐 사전 답사도 가고 막 난리가 아니었죠. 뭐 해외 선교도 가고 무슨 뭐 그 어디냐 낙도 선교회 이런 것도 가고요. 제 또래 애들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좋은 목회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붕괴된 시점이 있고 이것이
한국 교회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세대적으로 한국 사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속한 이 세대가 겪고 있는, 햄버거에 끼었잖아요. 위 세대도 부양해야 되고 아래 세대는 바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현실을 냉정하게 인지하시고 기독교 자기계발 리더들을 절대 따르지 마시고 오히려 인문학의 큰 맥락에서 실제로 노골적으로 돈 벌어라, 성공해라, 정신 차려라 라고 내 정말 회초리를 들어주고 나를 정말 그 세게 때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동기부여 뒤집기님의 이런 역할은 전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역할에 어느 정도는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계발을 건설적으로 인문학의 맥락에서 수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버는 법,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어쨌든 혼자서 생존해 나가야 하는 이 기술과 전략과 이 방법은 반드시 배워야 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 리더들에 대해서는 분별하시고 조심하시고 저는 비판하시고 어떨 때는 차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가 누군가한테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 이럴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정말 필요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누구 하나 건사시키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나 하나, 내가 내 삶 하나 잘 살아가는데 냉정하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청년 시절을 잘 준비하셔서 저처럼 고생하지 않고 그래도 자기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너무 사뭇 좀 진지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또 다음에는 또 제가 친한 또 작가분 모시고 가볍고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저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 뒤집기도 구독해주시고, 거기 좋은 채널들 많거든요. 또 그쪽에 너무 함몰된 분들은 좋은 영상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